지난 이야기. 갑자기 여러 곳에서 MBTI 테스트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나는 고객의 니즈는 생각해보지 않은 채 내가 투입해야 하는 작업 리소스만 계산해서 비용을 제시했고, 그런 식으로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분들의 MBTI 제작 목적은 대부분 특정 기간 동안의 프로모션을 위한 것이었다. 나로서는 MBTI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계속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다 넘겨주는 외주 형태는 수익 측면에서 메리트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선 마케팅 효과만 있으면 되니까 MBTI 운영 주체가 누구이던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광고주 맞춤 컨텐츠로 만들되 운영과 소유는 내가 하고 프로모션 기간 동안은 광고주의 광고를 걸어주고 프로모션이 종료되면 다른 광고로 돌리면 되지. 그런 식으로 MBTI를 여러 개 제작해서 모아놓으면 유저 유입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또 광고주들도 유입되고, 이게 바로 플라이휠? 플라이휠은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현재 세계 부자 랭킹 2위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창업 초기에 고안한 성장 모델인데요. 최근에 11번가를 통해 국내에도 진출했죠. 승승장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했다가 의외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 기업과 손잡고 스며드는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존은 셀러와 커스터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양쪽이 있는 플랫폼의 경우 어느 쪽에 먼저 집중하느냐 하는 고민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이 플라이휠 모형에 따르면 고객 경험을 좋게 하면 유저가 많아지고, 그러면 여기 구매자 많네 하면서 판매자도 늘어나고, 판매자가 많아지면 상품이 다양해지니까 또 구매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볼륨이 커지면서 회사가 성장하면 이런저런 투자를 할 수 있으니, 그러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판매가를 좀 낮출 수 있고, 그렇게 판매가가 낮아지면 고객 경험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계속 서로 맞물리면서 선순환한다고 해서 플라이휠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비용 구조, 나아가 가격 경쟁을 시키는 구조는 좋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창업을 꿈꾸거나 스타트업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모형을 자기 사업에 맞게 변형해서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MBTI를 재밌게 만들면 유저가 많아지고, 그렇게 트래픽이 많아지면 광고주들이 들어와서 MBTI 제작을 맡길 테고, 그렇게 MBTI가 많아지면 유저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더 과금 구조를 고도화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더 합리적인 광고 상품들을 만들 수 있어서 광고주들이 더 많아질 거고. 좋아, 이건 진짜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 그런데 기업용 MBTI를 제작해주고 또 그 MBTI를 모아서 플랫폼화하는 곳은 이미 여러 개가 있었다. 그래, 나조차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건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건데 이미 누군가 했겠지. 좋아, 그러면 사스로 간다. MBTI 제작이 드는 공수는 컨텐츠가 90%야. 내가 매번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컨텐츠는 만들 수 있는데 개발이나 인프라적인 부분만 모르는 곳들도 많으니까 이분들이 직접 컨텐츠만 넣으면 바로 MBTI 페이지가 퍼블리시 되게끔 사스로 제공하는 거야. 좋아. 하지만 역시 이미 있었다. 여러분 꼭 검색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할만한데 싶은 건 이미 누가 다 하고 있어요. 물론 비슷한 걸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기존에 커머스 플랫폼이 없어서 쿠팡이 잘 된 건 아니니까요. 더 차별화를 갖거나 더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없던 걸 만들어도 후발주자는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걸 시작해서 기존 플레이어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정보를 찾아봤다. 그냥 간단히 구글링만 해도 대표가 어떤 분인지, 팀원이 몇 명인지, 언제 창업했는지, 그리고 투자를 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일단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채용을 하고 스케일업을 시도 중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미 어느 정도 팀빌딩이 된 채로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팀과 비슷한 아이템으로 경쟁할 경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 아이템들은 일단 접고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팀이 중요할까, 아이템이 중요할까? 많은 기업과 투자가들이 팀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근마켓을 보면서 나도 그때 중고거래 아이디어 있었는데 라고 하지만 또 실제로 그 당시 아마 비슷한 게 전국적으로 여러 개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유니콘이 된 것은 당근마켓 팀이죠. 결국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아이템도 누가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인 거겠죠.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라는 고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VC들이 투자를 할 때 팀의 역량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 같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아이템이 바뀐다고 하니 아이템보다 팀이 더 중요하다. 다음 이야기. 팀원을 먼저 찾아야 하나, 먼저 시작을 해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라서 더 잘할 수 있는 것, 절대 안 망하는 방법 없을까?